세 번째, 글로스터의 재봉사. 옛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허리에는 칼을 차고 머리에는 가발을 쓰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꽃무늬 주름 치마를 입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주름 장식과 금색 수가 놓인 빳빳한 비단 조끼를 입곤 했지요. 그때 영국에 글로스터라는 마을에 한 재봉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웨스트 게이트가의 작고 초라한 양복점 창가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줄곧 일만 했습니다. 창 틈새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불빛 아래 온종일 세팅과 퐁파두르, 러스터링 같은 정과 씨름하며 바느질과 가위질, 땜질을 했지요. 그 시절에는 옷감의 이름도 괴상했을 뿐만 아니라 값도 엄청나게 비쌌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는 깡 마른 노인이었는데 안경을 쓴 얼굴은 홀쭉했고 손가락은 울퉁불퉁했으며 옷차림은 늘 너덜너덜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최고급의 비단옷을 만들어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외투를 만들 때 옷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옷감 가장자리에 자수를 두르고 그 선을 따라 자르곤 했어요. 그래서 탁자 위에 버려지는 천 조각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답니다. 이 천 조가리들은 너무 작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군. 생쥐들이 입을 조끼라면 또 모를까.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몹시도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재봉사 할아버지는 새 외투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줄무늬가 있는 비단천에 펜지와 장미가 수놓아진 체리빛깔 외투였어요. 그리고 하늘하늘한 비단과 번지르르한 녹색 털실로 장식된 크림색 비단 조끼도 만들기 시작했지요. 이 고급 외투와 조끼는 글로스터 시장님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단천에 치수를 재고 싹둑싹둑 가위질을 하여 외투 모양을 만들었어요. 탁자 위에는 잘라낸 체리빛 천 조각들이 흩어졌답니다. 옷감을 조금도 낭비해서는 안 돼. 비단이 얼마나 비싼데. 남은 천 조가리로는 생쥐 녀석들 목도리나 머리띠라도 만들어줘야지. 귀여운 생쥐 녀석들. 하늘에서 눈송이가 하나둘씩 내려와 양복점의 녹슨 유리창에 쌓이기 시작하자 밖에서 스며들어오던 희미한 불빛마저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가위로 오려낸 천 조각들은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답니다. 탁자 위에는 외투를 만드는 데 쓸 비단 1,012조각과 조끼에 쓸 비단 1,004조각, 호주머니 덮개와 소매뿌리, 그리고 단추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외투의 가장자리 장식으로 쓸 금빛 비단과 조끼의 단추구멍에 쓸 체리빛 비단실도 놓여 있었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와서 바느질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외투와 조끼가 완성될 거예요. 아, 한 가지가 빠졌군요. 체리빛 비단실 한 타래가 더 필요해요. 캄캄한 밤이 되자 재봉사 할아버지는 양복점에서 나와 모든 창문과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뒤 열쇠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밤에는 그 누구도 양복점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물론 자그마한 갈색 생쥐들은 열쇠도 없이 들락날락했지만요. 글로스터의 집들은 아주 오래되고 낡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나무로 된 벽 뒷면에는 생쥐들이 오르내리는 비밀 계단과 쥐구멍들이 있었지요. 생쥐들은 그 좁다랗고 기다란 통로를 따라 이 집 저 집은 물론 마을 전체를 돌아다녀도
절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그런 비밀을 알 턱이 없는 재봉사 할아버지는 양복점에서 나와 하얀 눈으로 뒤덮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할아버지는 풀잎학교 옆으로 뻗은 정원 가까이에 살았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나머지 집이 부엌 한 칸뿐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심킨이라는 고양이와 함께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면 심키는 하루 종일 혼자서 집을 지켰지요. 그리고 심키는 생쥐를 아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처럼 생쥐들에게 비단옷을 지어주지는 않았지만요. 야옹, 야옹. 재봉사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고양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심킨에게 말했어요. 심킨,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이번이야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여기 마지막 남은 동전 냇잎이 있단다. 이 동전과 저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동전 한 잎으로는 빵을 사고 다른 한 잎으로는 우유를, 또 한 잎으로는 소시지를 사오렴. 아, 그리고 심킨, 마지막 한 잎으로는 체리빛 비단실을 사오렴. 절대로 마지막 한 잎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알겠니, 심킨? 그 비단실이 없으면 외투를 완성할 수가 없어. 야옹. 심킨은 알겠다는 듯이 대답하고는 동전과 항아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는 너무 고단한 나머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벽난로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외투를 상상했답니다. 이번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시장님께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열리는 결혼식에서 입을 옷을 주문하시다니.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모양의 외투와 금실로 수놓은 조끼. 정말 아름다울 거야. 가만 보자. 금실은 넉넉히 있고 천 조각은 더 이상 남은 게 없어. 생쥐들에게 만들어줄 조끼라면 모를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랐어요. 갑자기 부엌 저편에 있는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달그락 달그락 덜그럭 덜그럭.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람? 찬장 위에는 그릇과 항아리와 접시 그리고 찻잔과 물컵들이 가득했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찬장 쪽으로 걸어가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가만히 들어봤어요.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찻잔 아래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달그락 달그락 덜그럭 덜그럭. 거참 이상한 일이로군. 글로스터의 재봉사 할아버지가 거꾸로 놓여있는 찻잔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생쥐 아가씨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생쥐 아가씨는 재봉사 할아버지께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찬장에서 깡충 뛰어내려와 벽 뒤로 쪼르르 사라졌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는 다시 난로가에 앉아 꽁꽁 언손을 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숭아색 조끼에 비단실로 수놓은 장미꽃 봉우리는 정말 멋지지. 체리빛 단추구멍도 21개나 있고 말이야. 그나저나 심킨에게 동전 냇잎을 다 줘버리긴 잘한 건지 모르겠군. 바로 그때 찬장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그락 달그락 덜그럭 덜그럭. 뭐 이런 일이 다 있담? 글로스터의 재봉사 할아버지는 다른 찻잔 하나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어떤 생쥐 신사가 툭 튀어나와서는 재봉사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지 뭐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찬장 여기저기서 합창이라도 하듯 한꺼번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딸그락 딸그락 떨그럭 떨그럭. 그러고는 찻잔 밑에서 그릇 아래서 뚝배기 밑에서 자그마한 생쥐들이 툭툭 튀어나와서는 찬잔에서 깡충 뛰어 벽 뒤로 쪼르르 달아나 버렸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는 다시 난로불 앞에 바싹 붙어 앉아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요일 날 12시까지 완성해야 할 체리빛 단추구멍이 21개가 되다니. 오늘이 벌써 화요일 저녁인데. 가만히 있자. 이 생쥐들을 놓아주지 말았어야 했나? 분명히 심킨이 잡아놓은 것일 텐데. 아, 어쩌지? 비단실이 없으면 외투를 완성할 수가 없는데. 꼬마 생쥐들은 다시 올라와서 재봉사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에 새겨질 무늬에 대해서도 다 들은 것이지요. 생쥐들은 외투의 금빛 장식과 생쥐를 위해 남겨둔 천 조각에 대해 속닥속닥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쥐들이 벽 뒤의 통로로 우르르 달려가며 찍찍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킨이 우유가 든 항아리를 들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재봉사 할아버지네 집에 남아있는 생쥐는 한 마리도 없었지요. 야옹! 심키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화가 난 듯 그르렁댔습니다. 심키는 눈 오는 날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지요. 기아 목 뒤로 들어간 눈 때문에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심키는 빵과 소세지를 찬장에 올려놓고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가 심킨에게 물었어요. 심킨, 비단실은 어디 있니? 하지만 심킨은 찬장 위에 우유 항아리를 올려놓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찻잔들을 바라봤어요. 저녁에 먹으려고 잡아놓았던 통통한 생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재봉사 할아버지가 또다시 물었어요. 심킨, 비단실은 어디에 있냐고? 하지만 심킨은 자그마한 꾸러미를 차 주전자 속에 슬쩍 숨겼어요. 그러고는 재봉사 할아버지를 보며 그르렁댔지요. 만약 심킨이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대체 내 생쥐는 어디로 간 거죠? 할아버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이런, 나는 이제 완전히 빈털털이야. 그러고는 슬픔에 잠겨 잠이 들었답니다. 심키는 그날 밤이 새도록 주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찬장과 벽면 뒤, 그리고 비단실을 숨겨둔 차 주전자 속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생쥐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중얼중얼 잠꼬대를 하는 동안에도 심키는 화가 나서 그르렁댔습니다. 야옹, 크르릉. 불쌍한 재봉사 할아버지는 아파서 열이 펄펄 났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계속 잠꼬대를 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비단실이 부족해. 비단실이 부족해. 하고 말이에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계속 아팠습니다. 체리빛 외투를 만들어야 하는데 큰일이군요. 웨스트 게이트가 양복점에는 수놓인 비단 옷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21개의 단추구멍을 꿰매야 하는데 창문도 문도 단단히 잠겨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지 뭐예요. 그러나 갈색 꼬마 생쥐들은 할 수 있지요. 생쥐들은 열쇠 없이도 어디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문 밖에는 거의야 칠면조를 사러 나온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구우러 나온 사람들이 눈밭을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심킨과 불쌍한 재봉사 할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는 3일 내내 아팠고 어느새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되었어요. 아주 늦은 밤이 되자 달은 지붕 위로 높이 떠서 마을을 훤히 밝혀주었지요. 집집마다 불은 다 꺼진 후였고 눈이 소복히 쌓인 마을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생쥐를 찾지 못한 심킨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새벽에는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물론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말이에요.
12시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메아리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은 심키는 재봉사 할아버지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눈길 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글로스터 마을의 집집마다 동물들이 즐겁게 크리스마스 동요를 불러댔지요. 제일 먼저 수탉이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어요. 꼬꼬댁들, 어서 일어나서 파이를 좀 구워요. 심킨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 여기서도 하하하, 저기서도 하하하. 이윽고 저 멀리 다락방에도 불이 켜지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리고 다른 고양이들이 반대쪽에서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또다시 심킨이 말했어요. 아, 여기서도 쿵짝쿵짝, 저기서도 쿵짝쿵짝. 글로스터의 고양이들은 나만 빼고 다 모였네. 지붕 위에서 참새들이 노래를 불러대자 까마귀가 교회 종탑에서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기저기서 새들이 짹짹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왔답니다. 그러나 배고픈 심키는 더욱더 슬퍼질 뿐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 심키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마도 박쥐들이 내는 소리 같았답니다. 박쥐들은 항상 속닥거리면서 말하니까요. 마치 글로스터의 재봉사 할아버지가 잠꼬대를 할 때처럼 말이에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파리는 앵앵, 꿀벌은 윙윙. 그럼 나도 흉내를 한번 내볼까? 앵, 윙. 마치 벌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것 같아 심키는 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그때 웨스트 게이트가 양복점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심킨이 살금살금 다가가 창문 사이로 몰래 들여다보니 글쎄 방 안가득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싹둑싹둑 가해질 소리야 쓱싹쓱싹 바느질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꼬마 생쥐들은 입을 모아 노래를 불렀답니다. 재봉사 24명이 달팽이를 잡으러 갔다네. 그 누구도 달팽이 꽁무니조차 잡지 못했네. 뿔을 바짝 세우고 쫓아오니 고풀송가 달팽인가.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달팽이에게 잡혀먹겠네. 생쥐들은 쉴 새 없이 노래를 불러댔어요. 여주인 몰래 기린을 채로 쳐서 여주인 몰래 밀가루를 빠서 밤송이 안에 꾹꾹 채워넣고 오븐에 1시간만 기다리면 야옹 야옹. 심킨이 문을 박박 긁으며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재봉사 할아버지의 베개 밑에 있었기에 심킨은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꼬마 생쥐들은 심킨을 보고 깔깔거렸어요. 그리고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생쥐 3마리가 몰래로 실을 뽑고 있었네. 지나가던 고양이가 힐끔힐끔 생쥐들아 무엇을 하고 있니? 아주 멋진 외투를 만들고 있단다. 오, 그거 참 재미있겠네. 내가 들어가서 실을 잘라줄까? 오, 안 돼, 야옹아. 우리 머리를 깨물려는 것을 모를 줄 알고 야옹, 야옹. 심킨이 소리를 지르자 꼬마 생쥐들이 대답했어요.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영국 사람들은 빨간 옷을 입는다네. 옷깃은 비단으로 소매는 금실로 반짝반짝 새 옷 입고 씩씩하게 걸어가네.
생쥐들은 발을 콩콩 굴러가며 박자를 맞췄지만 심키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저 문 앞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낑낑댈 뿐이었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과 과자를 샀다네. 탁자와 의자도 샀다네. 이 모든 걸 동전 샌잎에 샀다네. 그때 갑자기 한 생쥐가 외쳤어요. 그리고 찬장 위에 뭐가 있냐면. 그 말을 들은 심킨이 창문을 벅벅 긁어대며 외쳤어요. 야옹! 야옹! 그러자 방 안에 있는 생쥐들이 펄쩍펄쩍 뛰며 찍찍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비단실이 없네? 비단실이 없어! 그러고는 창문으로 가서 덧문까지 완전히 잠가버렸답니다. 이제 심키는 방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콩콩 발을 구르며 불러대는 생쥐들의 노랫소리는 창문 틈으로 계속 들려왔어요. 비단실이 없네? 비단실이 없어! 심키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 양부점 앞에서 발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불쌍한 재봉사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답니다. 심키는 살금살금 걸어가 차 주전자 속에서 비단실 할타래를 꺼냈어요. 비단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심키는 착한 꼬마 생쥐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못된 행동을 반성했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어요. 재봉사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이불 위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체리빛 비단실 할타래였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심킨이 서 있었답니다. 아, 이제 난 완전 필턴터리인데 비단실이 있어서 뭐 하겠니? 글로스터의 재봉사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거리로 나왔어요. 심킨도 할아버지를 쫓아 뛰어갔답니다.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찌르레기가 굴뚝 위에서 삐삐 울어대고 참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댔어요. 그러나 새벽에 들었던 노랫말들은 사라지고 짹짹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답니다. 재봉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비단실은 있다만 더 이상 힘도 없고 시간도 없구나. 단추구멍도 겨우 하나밖에 만들지 못할 거야. 벌써 크리스마스 아침이라니. 시장님의 결혼식은 낮 12시에 시작인데 체리빛 외투는 그때까지 완성할 수 없을 테니 큰일이군. 재봉사 할아버지가 웨스트 게이트가의 초라한 양복집의 문을 열자 심킨이 불이 나게 달려들어갔어요. 마치 먹이를 쫓는 고양이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양복점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갈색 생쥐 꼬리조차도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바닥은 시로락이나 천 조각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탁자 위를 본 재봉사 할아버지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어요. 글쎄, 탁자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투와 비단 조끼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양복점을 나섰을 때는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천조각이었는데 말이에요. 외투는 장미와 펜지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비단 조끼에는 양귀비와 국화가 수놓여 있었어요. 딱 한 군데만 빼고 모든 것이 완벽했답니다. 그 한 군데는 바로 체리빛 단추구멍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단추구멍 위에는 누군가가 작디 작은 글씨로 비단실이 없어요 라고 쪽지를 적어 놓았지 뭐예요? 그 이후로 글러스터의 재봉사 할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아주 부자가 되었지요. 글로스터의 재봉사 할아버지가 만든 조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끼였어요. 그 소문은 들은 글로스터의 부자들과 이웃 마을의 신사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찾아왔답니다.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인 레이스와 소매 장식을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단추구멍이야말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답니다. 특히 단추구멍을 꿰맨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흠이 없고 깔끔한지 안경 낀 재봉사 할아버지가 울퉁불퉁한 손으로 그 단추구멍들을 꿰맸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그 바느질 자국이 너무나도 작고 섬세해서 마치 자그마한 꼬마 생쥐들이 꿰맨 것 같았답니다.